올 추석에 자녀 용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얼마나 줄까요? 10월 8일 기준으로 국가 통계 포털에서 65세 이상 가구의 사적 이전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녀나 아니면 일반인이 또는 기관이 개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사적인 겁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여기는 뭐 연금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적 이전 소득의 대다수는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용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니까 뭐 몇만 세대라든가 65세 이상,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3명? 저 같으면 둘이지만 70세 80대 넘어가면 우리 처가에는 5명, 우리 집에는 6명. 그런데 80대 90대거든요. 대개 자녀를 3명으로 보고 노인은 한 1.5명으로 보면 사변호사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 보니까 24만 3천원입니다. 약 조금 부족한데 24만 3천원. 많다면 많고 셋이니까 한 8만원씩 준 셈이잖아요. 적다면 적죠. 그런데 추세는 어떨까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얼마? 5.5%가 감소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더욱더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는데요? 80년대만 해도 부모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대입니다. 80년대면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게 약 76%였습니다. 그리고 22년 전 2003년만 해도 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을까? 7.5%였습니다. 그러니까 급감하고 있잖아요. 급감. 올해 2분기 7.5%입니다. 부모의 소득, 그러면 무엇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역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부모가 일하는 게 31%요. 공적 이전 소득이 36%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높죠.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연금을 들어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녀의 용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올해 이렇게 24만 3천 원을 약 한 30년 받는다 하더라도, 안 줄고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약 8,700만 원 안팎입니다. 30년 동안 이게 줄지 않겠습니까? 어림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몇 억 해야 되지만 받는 것은, 자녀들한테 용돈으로 회수하는 것은 그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나 되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산자 4만 명 중에 60세 이상 파산자가 무려 43%입니다. 작년 파산자. 개인 파산한 사람이 4만여 명인데 그 중에 60세 이상이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노인 파산 비율로서 역대 최고입니다. 아주 불행한 최후죠. 그 밖에 다중채무, 은행에 3개 이상, 3곳 이상 채무를 하고 있는 사람, 연금 대출, 자기가 연금 받는 데서, 공적연금이건 이를테면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이건, 기초노령연금 그것마저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고 또 연체를 해서 파산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넉넉하냐?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느냐? 사적 이전 소득이 역시 개인들도 힘드니까 그래요. 취업 어렵죠. 그 다음에 결혼 나이도 계속 늦어지죠. 그 다음에 자녀는 한둘 난다고 하지만 사교육비는 더욱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기, 중장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국가복지로서 공적연금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니까 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죠.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등록금을 절반 회수했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어떻게 자녀한테 등록금을 대줬는데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느냐. 절반이 아무리 절반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자립의지가 살아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하고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책임이 크니까 그동안 먹여주고 등록금만 그랬습니다. 제가 둘 다 서울로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 주거비, 방세, 그 다음에 용돈, 등록금, 그 밖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공과금. 그 중에서도 등록금의 절반만. 그래서 둘 다 회수했습니다. 공짜 없어요. 그런 의식을 어찌 보면 거래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대학에서 그 대신 알바 안 했잖아요. 알바 안 하고 등록금도 후불하는 겁니다. 취업에서 그나마. 그러면 또 부모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됐는가 보구나. 부모가 이렇게 경제의식을 나한테 심어주는구나. 결국은 부자 간에 서로 부담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게 상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자극하는 거예요. 결핍의식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에 기대하지 않게 상속 기대를 꺾는 거예요. 그래 제가 번 거 어느 정도 쓰고 가도 뭐라고 않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왜 무능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도 이게 힘들게 벌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어렵게 다니는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냐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런저런 다중적 효과를 노렸는데 제 의도대로 되겠습니까? 자식 농사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제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무튼 국가든 개인이든 무상지원 좋은 게 아닙니다. 퍼주기 이 문재인과 이재명 퍼주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무한 책임지는 거 굉장히 역시 안 좋습니다. 왜? 의존심을 강화하니까. 의존심을 강화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상극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식 농사보다 자신 농사가 중요하지만 자식 농사 풍년이든 흉년이든 이건 원래 믿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6명을 낳아서 키웠잖아요. 그 돈 대마지기 가지고 밭은 거의 없는데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걸 갚았습니까? 못 갚아요. 지금 부모한테 용돈을 저는 자녀들한테는 거의 뭐 일평균 못 받아요. 그러나 처가나 우리 집이나 뭐 자녀들이 이 이상은 줄 것 같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대개는 공적 이전 소득보다 사적 이전 소득이 적어요. 한마디로 나라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들은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능가하는 용돈 주는 자녀들 거의 없어요. 힘들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그것만 능가하는 집도 어려운 집에서는 힘들 거예요. 다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연금 또는 군인연금 이런 것 저런 것은 뺀다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그 정도도 넘기는 사람이 힘들 겁니다. 드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추석에 용돈 얼마 받았는지 저도 큰아들 결혼하고 그러더니 집 산다고 하더니 뭐 용돈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런저런 명절 생일 그 다음에 월 용돈 이거 다 합쳐서 월 아마 부모들이 넉넉하게 쳐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푹 급감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런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로하고 공적연금 잘 들어놓고 자기 연금 노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사적연금 사적 이전소득 자녀들 용돈은 급감할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말 해야 돼요. 자식 농사. 그러나 잘못 지면 잘 지어도 별로 들어오지 않지만 잘못 지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가죠. 고민하다 가죠. 그러니까 또 농사를 잘 안 지을 수도 없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대사죠. 인륜의 대사로서 자녀 키우는 게 자식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내 인생에 복사판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또 의미가 크죠. 자, 추석 연휴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